화씨. 그치? 거의 2배 정도. 우리가 100등분을 할 때 얘는 그 기준을 180등분으로 한 거니까. 그래서 온도의 단위는 자, 도씨, 화씨. 그리고 추가로 하나 넣으면 K라고 적고 읽을 때는 켈빈이라고 읽습니다. 켈빈. 전부 다 사람 이름일 거예요. 그래? 그리고 섭씨는 어는 점, 물이 어는 점과 물이 끓는 점을 기준으로 하고, 화씨는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달라요.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온도? 네. 그래? 자, 일단 이거 맞아요? 일기압에서 0도시의 물이 어는 점을 시작으로 해서 물이 끓는 점 100으로 나눈 것이 도시고, 그 다음에 화씨는 이것을 180등분한 것. 기준이 어는 점하고 끓는 점이 0이 시작이 아니야. 그리고 켈빈이라는 거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한 거냐면, 켈빈이라는 건 이론적으로 입자의 운동이 가장 둔한 상태를 기준으로 잡아요. 이게 몇 도시냐면 절대 온도 몇 도시? 마이너스 256. 273도씨. 이거 나중에 한 번 더 배우거든요. 이 온도면 입자 운동이 제로에 가깝게, 거의 제로에 도달한다고 해서 절대 온도 켈빈 해서 자기 이름 따서 켈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었구나.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밑줄 치시냐면 섭씨 밑줄 치시고 여기에다가 화씨 하나 더 적어주시고요. 측정 기계에 온도계, 열화상 카메라 밑줄 쳐주세요. 비접촉식으로 해서 우리 열화상 카메라 한 번쯤은 측정 당해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에 코로나 때 들어갈 때 그 입구, 그리고 어디냐면 공항에서 열 측정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한 사람씩 지나가게 만들잖아. 그치? 자, 입자 운동에 뭘 밑줄 치냐면, 자, 온도가 낮은 물체, 요 네모 박스, 온도가 낮은, 둔하다, 가깝다. 온도가 높은 물체, 활발하다, 멀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칼로리라는 게 있거든? 칼로리는 온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칼로리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열량. 열량의 단위예요. 출입한 열 에너지의 양이야. 얘는 온도를 몇 도씩 높일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출입하는 열의 양을 칼로리로 하고요. 이거는 온도 단위 아니다 해서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열 평형 볼게요. 자, 온도가 높은 물 50도씨의 물이 비커에 담겨져 있고요. 온도가 낮은 물 20도씨의 물이 비커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갖다가 외부 출입이 없게끔 스타이로폼 박스에 넣어둡니다. 자, 우리 왜 수산물 택배하면 하얀색 스티로폼이라고 하지? 스타이로폼 통에 담아오죠? 그러면 외부로 나가는 열이 차단되는 장치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얘네들을 갖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도를 측정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A인 50도에는요 시작이 50도였는데 얘가 온도, 얘가 시간이야. 온도가 점점점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 온도가 점점점 내려가. 자, 내려가게 되고 더 이상 변화 없는 시점이 나타나. 자, 그리고 B는요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서 시작은 20이지만 요렇게 해서 온도가 같아지는 시점이 나타나. 자, 결국에는 두 개 온도가 같아진다는 거지. 범위는 20하고 50 사이야. 근데 20하고 50이니까 70 나누기 2에서 35도?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또 한번 계산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예를 들어서 얘네가 5분이 지났을 때 30도씨의 온도가 멈췄다. 요 온도를 뭐라고 하냐면, 얘네 서로 열에 이동하다가 더 이상 이동하지 않을 때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열평형 상태에 도달한 시간은 5분,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온도는 30도. 그리고
고온의 물체는, 높은 온도의 물체는 열이 점점점 빠져나가고 얘는 A에서 B로 열을 얻게 돼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열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마치 높은 곳에 있는 물이 여기에 물을 쏟으면 아래로 쏙 떨어지듯이 고온의 물체가 저온의 물체와 함께 있게 되면 열이 이동하면서 같아진다라는 거야. 이 같아지는 온도를 우리는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일단 온도를 통해서 우리가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50도씨의 입자의 운동은 점점 둔해질까요? 활발해질까요? 변화가 없을까요? 얘하고 인접해 있으면 점점 온도가 낮아지니까 입자의 운동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둔해져요. 그리고 얘는 열을 받으니까 열은 입자 운동하고 같은 거거든. 열을 받았다? 입자가 활발해진다. 이꼴이야. 입자가 활발해졌으면 100% 열을 받았다는 얘기야. 자, 그럼 B는요.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점점 활발해지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얘네가 운동이 변하냐면 나중에 온도가 같아질 때는 두 입자의 활발한 정도 운동이 같아지는 상태가 나타나요. 활발한 정도가 같아지는 상태가 나타나요. 이것을 열평형 상태에 이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동하는 열을 열량이라고 했을 때 온도차가 많이 나면 출입하는 열의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온도차가 많이 나면 이동하는 열의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출입하는 열의 양이 늘어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죠. 자, 얘는 처음에는 온도차가 많이 났으면 쑥 이동했다가 얘는 점점점 내려오고 얘는 점점점 올라가니까 차이가 줄어들잖아. 차이가 줄어들면 이동하는 양도 줄어들겠지. 이게 열의 이동하는 특징이에요. 자, 밑줄 칠게요. 자, 열평형의 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 사실은 에너지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온도를 통해서 우리가 측정합니다. 운동이 활발해질 수 있는 능력에 해당이 돼. 열평형에 열이 이동하여 온도가 같아진 상태. 밑줄 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표 있죠? 별표 쳐주세요. 자, 맨 밑에 회색표, 물체, 열의 이동, 입자의 움직임, 입자 사이의 거리. 자, 그리고 오른쪽 보충에, 자, 열화상 카메라, 누가 읽냐면, 재윤이? 읽어봐봐. 물체로 들어가는 단지 온도가 여러 가지 색깔을 나타내는 카메라에게 물체를 직접 접촉해서 열을 측정하기 어렵게 유사합니다. 접촉하지 않고 열을 측정한대. 자, 물체로부터 나오는 열을 온도에 따라 색깔로 표시하여 우리가 온도를 측정할 때 사용한다. 자, 입자 모형은 시약. 물체를 구성하는 보이지 않는 입자를 설명하기 위해 공이나 구슬과 같은 모형을 이용한다.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는 주로 꼬리의 개수차이를 나타낸다. 꼬리 보니까 활발하고 둔하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림상으로 누가 더 고온인지, 온도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열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온도 안 나타나고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디서 어디다라고 표시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열평형의 이용. 현경이 읽어봐봐.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주면 냉장고 속 공기와 열평형을 이루어 음식이 차가워진다. 접촉식 온도계는 접촉한 물체와 열평형을 이루어 물체의 온도를 측정한다. 가스행은 뜨거운 달걀을 찬물에 담가주면 달걀과 불이 모두 미지근해진다.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경우. 이 중에 대표적인 게 체온계거든? 체온계 지금은 우리 겨드랑이에 끼는 그런 거 안 쓰잖아. 그치? 옛날에는 내가 어렸을 때마다 병원 가면은 입에 무는 거는 비위생적이라 안 해. 아주 애기들 아니고는 안 해. 막 사부작거려서 계속 움직이는 애들은 겨드랑이에 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옛날에 어린애들은 움직이는 애들은 입에 물리고 그리고 좀 큰 애들은 겨드랑이 끼게끔 해. 그러면 원래 이 온도계는 수은 온도계 말하는 거잖아. 가운데 빨간 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얘는 상온하고 똑같아. 상온이라고 하면 25도씨, 20도씨를 의미하거든요. 시작은 이 공기하고 똑같아. 근데 내가 겨드랑이에 딱 끼잖아? 그러면 내 몸에 열이 계속 난단 말이야.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 몸에서 계속 열을 발생시키는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계속 열을 공급받으니까 얘가 계속 온도가 높아져. 언제까지? 열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온도가 같으면 이제 더 이상 이동할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얘가 몇 도시다 라고 측정할 수 있는 원리에 해당돼. 체온계의 원리는 열평형 상태예요. 자, 두 물체 사이에 이동하는 열의 양. 승민이 읽어봐봐. 그 물체의 온도차가 클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이 많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은 점점 감소한다. 내부와의 열 출입이 없다면 온도가 낮은 물체가 잃은 열의 양과 온도가 낮은 물체가 얻은 열의 양은 같다. 자, 그러면 우리 뒤에 60페이지 마저 하고 문제 풀까? 60페이지 볼게요. 열의 이동. 열의 이동 측정 우리가 배웠는데, 자, 열의 이동하는 방법, 전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대. 자, 일단 우리 초등학교 때 물질의 상태를 배웠어. 물질의 상태는 고체? 알지? 액체? 그 다음에 기체. 이렇게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로 나누는 기준이 뭐지? 응? 상태 변화.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상태 변화인데, 물질의 상태를 고체, 액체, 기체로 나누는 기준은 저학년 때는 모양과 부피 변화를 통해서 나눈다라고 했을 거야. 근데 이거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얘를 구성하는 입자의 배열에 따라. 입자의 배열이 규칙적으로 따닥따닥 있으면 고체, 비교적 불규칙적으로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으면 액체, 매우 활발하게 불규칙하게 운동하고 있으면 기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입자의 배열에 따라. 자, 그래서 얘네가 이 모양에 따라서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열을 전달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대. 이 고체의 경우는 입자와 입자 사이가 가까워서 어떤 식이냐면 얘가 열을 받았다. 자, 그러면 얘가 첫 번째로 열 받으면 변화는 움직이기 시작한다 했지. 활발해지면 얘가 막 들썩들썩하면 옆에 애가 가만히 있겠어? 어떻게 돼? 움직이기 시작해보지. 얘가 또 들썩들썩해. 그럼 또 얘도 움직이겠지. 책상이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데 여기를 밀어치면 얘가 밀려나가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지. 그치? 근데 만약에 이렇게 거리가 떨어진 책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얘를 밀치면 얘가 움직여? 안 움직여. 해서 고체의 경우는 열을 전달하는 방법이 이웃한 입자끼리 얘네가 열을 옆으로 전달하는 무슨 방법을 쓰냐면 전도라는 방법을 씁니다. 전도는 고체처럼 입자 사이가 가까운 이웃한 입자의 형태를 갖는 상태의 물질에 열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액체는요. 자, 거리가 좀 있지. 그리고 좀 더 활발해. 그래서 열을 받으면 물을 냄비에 넣고 끓이면 어떻게 되지? 끓겠지. 자, 물을 냄비에 넣고 내가 끓이면 어떻게 돼? 여기가 가열되겠지. 가열되면 뜨거운 물이 어떻게 되지? 위로 올라가. 그러면서 얘가 바글바글 끓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야. 뜨거운 공기에 가열된, 뜨거운 불에 가열된 물은요, 위로 이렇게 상승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변화는 입자가 가열돼 운동이 활발해져.
그러면 아까 내가 뭐랬어?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진댔지. 그러면 마치 스펀지처럼 공기를 빈 공간에 갖고 있는 물로 변신해. 밀도가 작은 물로 변신해서 가벼우니까 위로 뜨겠지. 뜨고 있다가 떠 있다가 여기는 가열 부위니까 뜨겁고 바깥에는 가열하지 않는 반대쪽이니까 차갑겠지. 그럼 얘가 차가워져. 금세 열이 바깥으로 나가. 그럼 이제 열이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저온으로 변신해. 저온으로 변신하면 어떻게 돼? 둔해지겠지. 둔해지면 이제 얘네가 서로 가까워진다고 했잖아. 가까워지면 무거운 물이 돼서 아래로 내려앉겠지. 그치? 입자가 오르락 내리락, 물 입자가 직접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이면서 열을 전달하는 현상을 대류 현상이라고 해. 입자가 직접 열을 전달하는 현상을 대류. 마치 볼링공. 떼구르르 와갖고 볼링핀 탁 치면 볼링핀이 팍 퍼지듯이 얘가 활발해서 떼구르르 와갖고 얘를 툭 치면 얘는 또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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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더 치고 치고 이렇게 열을 전달하는 방법을 대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복사라는 열 전달 방법이 있는데 복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누구냐면 빛, 열. 얘네들만 해. 이거는 고체, 액체, 기체 아니지. 빛과 열은요,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 현상이에요. 이 에너지가 직접 물질 통하지 않고 전달되는 걸 복사라고 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구에 태양, 우리가 얘네들을 계속 빙글빙글 돌잖아. 우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왜 못 들어, 소리를? 그렇지. 소리를 들으려면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공기가 없으니까 전달해 줄 애가 없어서 소리는 안 들려. 그런데 빛은 어떻게 돼?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인데 지구까지 도달을 하지? 이거는 이 에너지가 직접 지구에 도달하는 거야. 공기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가능하다라는 거지. 얘는 가로막지만 않으면 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복사라고 해요. 자, 밑줄 칠게요. 전도. 자, 전도. 이웃한 입자. 차례대로 전달. 자, 이웃한 입자가 차례대로 전달. 자, 물질마다 전도하는 정도가 같을까? 물질마다 달라. 그래서 어떤 물질을 쓰냐에 따라서 좋은 품질의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품질의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단 걸 엄청 좋아해. 마시멜로 알지? 얘를 갖다가 우리 애가 얘를 꺼먹겠대. 저기 가스레인지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쇠꼬챙이 뭐야? 젓가락에 딱 껴갖고 젓가락이 더 잘 들어가잖아, 세니까. 요걸 갖고 가스레인지에 막 해. 어떻게 되겠니? 뜨거워지겠지. 이걸 또 입에다 넣어, 바로. 그러면 진짜 난리가 나는 거야. 쇠꼬챙이 요거 가열됐을 거 아니야. 얘만 막 구워진 게 아니라 요 안쪽까지 열이 다 들어갔을 거 아니야.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요거 대신 뭐 해야 되냐면 나무로 된 꼬챙이 쓰면 되겠지. 그치? 해 먹어봤어? 나무로 된 꼬챙이 갖고 캠핑 같은 데 가서 꺼 먹어봤어? 잊을 수 없는 맛이지? 그치? 중독돼요. 살쪄요. 자, 어쨌거나 우리가 쇠꼬챙이는 안 되고 나무 꼬챙이는 된대. 왜 그래? 전도율이 물질마다 달라서 그래. 자, 그리고 양은 냄비가 있잖아. 양은 냄비가 있고 두꺼운 냄비가 있는데 두꺼운 냄비 잘 안 데워져. 양은 냄비, 우리 라면 끓일 때 양은 냄비 쓰는 이유는 뭐야? 쉽게 데워져. 빨리. 이거 일단 얇아서 그러기도 하고요. 양은이란 자체가 열 전도율이 좋아. 열을 쉽게 전달해서 전체 빨리 가열되는 거야. 자, 후라이팬이 있어요. 후라이팬에 음식을, 자, 뭐 후라이팬에 여기 뭐 계란 부치는 데 있잖아. 여기는 이 후라이 하는 요 부분은 열 전도율이 좋은 거 나쁜 거 어떤 거 써야 되지? 좋은 걸 써야겠지.
그리고 손잡이는 열 전도율이 좋은 거, 나쁜 거, 어느 거? 나쁜 거. 전체 다 같은 물질로 쓰면 편한데? 이렇게 만들면 되게 쌀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손이 데이니까.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열 전도율이 안 좋은 거, 낮은 거, 열 전도율이 좋은 거를 적절하게 전도율을 이용해서 우리가 쓰는 거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물질마다 전도율이 다르다.